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러닝 레터 배우러 와 제 92호를 영상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배달꾼 조영호 관장입니다. 이제 이번의 주제는 조부모의 손주 양육 좋은 점이 무엇인가입니다. 조부모들이 손주들을 양육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요. 좋은 점 또 문제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움과 삶에 얽힌 다양한 얘기, 손자들의 교육, 참 중요한 문제가 됐죠. 여러분, 손자가 있으신가요? 그 젊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볼 수도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손자들이 되게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손자를 또 양육하고 있으신지, 또 양육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얼마나 자주 보고, 또 도움을 주시는지, 네. 저는 손자가 3명이 있는데요. 큰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고, 둘째가 4학년이고, 지금 보이는 요 사진, 18개월 다가오는 세 번째 손자입니다. 다 사내들이고요. 처음 두 아이들은 저희가 그렇게 육아라고 할 만한 그런 일은 하지 않았는데, 요 세 번째 아이는 우리가 한 집에서 살면서 육아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육아를 맡고 있는 조부모들이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한 64% 정도가 된다 그래요. 이제 황혼 육아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84% 정도는 육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돌봄을 필요할 때 주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경우는 이렇게 제 장모님도 계시고 또 저희 부부가 있고요. 저희 딸 부부가 있고 이제 얘가 있고 4대에 걸쳐서 살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대가족으로 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 조부모들이 손주를 양육할 때 좋은 점도 있고 부정적인 나쁜 점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너 할머니하고 살지? 너 할머니가 너 길러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경우에 좋다는 뜻도 되고 나쁘다는 뜻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좋다는 것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육아를 해주니까 좀 인성이 풍부해진다 할까, 좀 따뜻해진다 할까,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할까, 이제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건강 상태. 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또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애 밥을 또 챙겨서 먹이겠습니까? 그리고 맞벌이 하는 부모들이 맞벌이를 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고, 특히 여성들이 경제활동 참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요. 사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조부모들의 양육도, 손주 양육도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점이 이것만이 아니고 또 중요한 긍정적인 점이 있는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점이 뭔가? 너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지? 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살고 있지? 이러면은 또 나쁜 의미가 있어요. 또 버릇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또 생활 습관이 그렇게 속 좋지 않아. 밥 먹을 때 얌전하게 앉아서 먹어야지. 돌아다니면서 먹니? 뭐 이런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애를 보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애를 보니까 어르신들의 건강이 좀 나빠지시는 거죠. 특히 허리병, 어깨병, 뭐 이런 것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어깨 통증, 이제 허리병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KBS 생로병사에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의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비율이 이제 많이 늘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 부분 황혼 육아의 원인이 있지 않는가. 황혼 육아가 늘게 되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애가 자라면서 애가 무거워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꾸 안아줘야 되고 하니까 어깨 또 허리 통증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황혼 육아에 좋은 점이 참 많다고 그럽니다.
특히 육아를 맡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부모들에게 좋은 점이 있는데 우선 정신건강으로 어깨통 쪽은 좀 있지만은요, 정신건강에 매우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를 기르는, 손자들을 기르는 그 어르신들의 경우 우울증이 좀 적고요. 또 자신의 건강관리도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애들을 돌보다 보니까. 좀 힘들기는 하지만 자신이 건강관리는 자기가 챙겨야 된다는 정신이 번쩍 든다는 거죠. 물론 가족 간의 유대가 좋아지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증진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어르신들의 인지근의 기능이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겪어보니까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있음으로 해서 아이하고 자꾸 대화를 해야 되고, 아이들한테 그 공부도 시켜주고, 또 책도 읽어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노래도 가르쳐주고 하다 보면은 그 어르신들이 자꾸 머리를 쓰게 되고, 어르신들도 공부하게 되고, 뭔가 기억도 더듬게 되고, 그래서 인지기능 향상 또는 치매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장모님은 92세신데, 꼬맹이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꼬맹이가 말을 잘 안 듣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장모님이 훨씬 더 총명해지시고, 건강해지시고 이러시더라고요. 물론 우리도 도움을 받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들도 꽤 있는데, KBS에서, 그 생로병사에서 보도를 하면서, 손자녀 양육을 할 때 고령자의 건강이 좋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건강에 참 좋고 인지기능 발달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런 연구들입니다. 이런 연구들이 세계 각국에서 이제 발표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황혼 육아의 이점이 되겠죠. 사실 옛날은 참 대가족 제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나면은 젊은 부모들은 일을 해야 되지만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양육을 많이 했죠. 그래서 천자문도 가르치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육아일기가 나온 것은 1560한 7, 8년경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조선시대 이문건이라는 분이 늦게 손자를 얻으신 것 같아요. 그분이 64세에 손자를 얻었는데 손자 이름이 이수봉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할아버지가 쭉 돌봤는데 물론 할머니하고 같이 육아를 하셨겠죠. 근데 그 조목조목 육아에 대한 사항을 기록해놔서 나이별로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잘 관찰해서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애들을 독서법은 어떻게 가르치고 버릇은 어떻게 들고 벌은 어떻게 세운다 이런 것들 또 말로 타이를 때는 이런 지혜를 발휘한다 그런 것들을 잘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육아일기, 이 우리나라에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육아일기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놀랍게도 육아일기를 쓰신 분은 부모가 아니고 아이의 부모가 아니고 아이의 할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좋은 전통이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성껏 육아를 한다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요즘 핵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또 다른 그 세대 간의 공존의 방법으로서 할아버지들 육아, 할아버지들 육아를 격대 교육, 대를 하나 건너뛰어서 교육한다고 해서 격대 교육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격대 교육. 이 격대 교육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격대 교육도 교육이 조부모들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아이들한테도 크게 도움이 되는데 SBS에서 스페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또 그것을 책으로 냈는데 격대 교육이 부모가 직접 교육한 것보다는 좋은 점이 많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할머니의 관심은
아이의 성적을 높인다. 할머니뿐이겠습니까마는 할아버지의 칭찬은 아이의 자신감을 높인다. 예. 할머니, 할아버지의 용돈이 성적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용돈과 채찍이 자신감을 높이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관심입니다. 몇 학년인지, 예, 어느 학교에 다니면서 무슨 과목에 관심이 있고 무슨 과목은 싫어하는지, 또 어떤 TV 프로를 보면서 아이들이 즐겨하는지, 예, 이런 것을 관심을 보인다는 거죠. 그것이 성적을 올리고 자신감을 높이는 주요한 일이다. 예, 저희가 직접 데리고 있지 않는 첫 번째, 두 번째 아이들하고도 저희가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할머니만 하고 여행을 가기도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 관심을 보이고 우리끼리의 격대 간의 유대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손자들을 직접 돌보진 않더라도 서로가 좋은 관계를 맺고 유대를 갖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이 아이들을 보게 되면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야 되는데, 손자들의 부모들하고 같이 서로 좀 협력을 해서 이 세대가 삼각을 이뤄서 주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지만 주말에는 또 아이들의 부모가 맡는다든지 중간중간 할아버지 할머니도 휴식을 취하고 여가 활동을 이제 하고 해야 그 좋은 점을 잘 살릴 수 있고 좀 부작용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국가에서 조금 도와줄 수만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예. 격대교육, 황혼교육의 좋은 이점을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조부모는 교육자도 아니고 아동 전문가도 아니다. 조부모의 역할은 지식이나 요령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하는 과정을 즐기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네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조부모가 예전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젊은 세대와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높아지게 되므로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젊은 부모들로부터의 신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부모들은 새로운 육아법을 적극적으로 익히는 등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내가 뭐 애 한두 번 길러봤냐, 키워봤냐, 뭐 이런 자세로 하면 안 되고요. 시대 변화에 맞춰서 신식 육아법을 좀 많이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격대 교육이 또 오바마를 만들었다.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저자 전영철, 전샛별 씨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이학기 수강생 모집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랑하는 유튜브로 공부하는 모임, 유튜브에 좋은 자료들 많은데 그거를 잘 골라가지고 또 혼자만 보는 게 아니고 같이 보면서 교훈을 나누는 그런 그 교육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다시 많이 번창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대비하기 위해서 4차 접종이 필요하죠. 4차 접종하신 분들의 수강료가 50%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 다시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이런 것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호에도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